1974년 3월 9일 오후 2시 17분 필리핀 루방섬 오노다 히로 소위는 29년 만에 일본군 군복을 입은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오노다의 옛 상관 다니구치 소좌였습니다. 다니구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을 낭독했습니다. 오노다 소위, 전쟁은 끝났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필리핀 당국에 투항하라. 이는 명령이다. 오노다는 경례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29년 동안 단 혼자 정글에 숨어 지낸 남자는 이 순간을 주뜻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그것만이 그의 의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는 광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의리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 정신의 기록입니다. 오노다 히로오는 1922년 3월 19일 와카야마현 가이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형제 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사, 어머니는 엄격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오노다 가문은 대대로 무사도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히로오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 우수, 스포츠도 뛰어났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942년 29살 때 그의 인생은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징병된 것입니다. 그는 육군 나카노 학교에 배속되었습니다. 나카노 학교는 일본군의 엘리트 첩보, 게릴라전 훈련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노다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적지에서의 단독 행동, 보급 없이 장기 생존, 절대적인 충성과 임무 완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상관의 명령 없이 투항해서는 안 된다.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하라. 이 가르침이 그의 다음 29년을 결정지었습니다. 1944년 12월 26일 오노다 소위는 루방섬에 파견되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게릴라전으로 미군의 진공을 늦추는 것, 섬의 비행장과 항구를 파괴하는 것, 보급이 끊겨도 전투를 계속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투항하지 않는 것. 오노다의 직속 상관 다나카 소자는 출발 전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노다, 자네의 임무는 장기전이다. 수개월일 수도 있고 수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해.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절대로 투항하지 마라. 이것은 의리다. 오노다는 격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는 다나카 소자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개월이나 수년이 아니라 29년 동안 그는 이 의리를 지키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항복방송,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루방섬의 오노다는 방송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에서 그와 3명의 동료는 미군과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9월 섬의 일본군의 항복을 전하는 삐라가 하늘에서 흩뿌려졌습니다. 오노다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투항하라. 그러나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함정이다. 상관으로부터 직접 명령이 없다. 다나카 소자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항하지 마라. 삐레는 다나카 소좌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노다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의리였습니다. 4명의 병사가 정글에 남았습니다. 오노다 히로오 소위, 시마다 쇼이치 오장, 고즈카 긴시치 1등병, 아카스 유이치 상등병. 그들은 완벽한 게릴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동굴에 숨고 밤에 이동했습니다. 현지 주민의 밭에서 식량을 훔쳤습니다. 때때로 필리핀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전투 중인 일본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정보는 모두 적의 심리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의리가 그들의 현실을 정의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없는 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리는 완벽하게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었습니다.
1950년 첫 번째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아카스 유이치 상등병이 투항했습니다. 이유는 병과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는 6년간의 정글 생활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노다는 아카스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길이 있다. 내게는 나의 의리가 있다. 아카스의 투항 후 일본 정부는 가족을 통해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오노다의 형, 오노다 도시로가 루방섬에 왔습니다. 확성기로 동생을 불렀습니다. 히로, 전쟁은 끝났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정글 깊숙한 곳에서 오노다는 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함정일 수 있다. 상관의 명령이 없다. 의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1954년 5월 7일 시마다 쇼이치 오장이 총격전에서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경찰과의 조우전이었습니다. 오노다는 친한 친구의 유해를 매장했습니다. 시마다, 너는 의리를 다하고 세우러졌다. 나도 반드시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 남은 것은 오노다와 고즈카 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더욱 신중하게, 더욱 적은 흔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숨었습니다. 1972년 10월 19일 고즈카 긴시치 1등병이 총격전에서 사망했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싸운 마지막 동료였습니다. 오노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50세 29년 중 마지막 1년 반을 그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혼자가 된 오노다의 생활은 극단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기상, 동굴 밖에서 주변을 1시간 감시, 이상이 없으면 물을 길러 갑니다. 식량은 야생 과일, 훔친 쌀, 때때로 잡은 야생 동물, 밤에는 정보 수집, 마을 근처까지 몰래 다가가 신문이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가 본 신문에는 1972년의 뉴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삿포로 올림픽. 그러나 오노다는 이것들을 모두 선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왜 나를 수색하는가? 이것은 포위 전술이다. 그의 논리는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리가 그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노다의 생존 기술은 경이로웠습니다. 나카노 학교의 훈련이 29년간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덫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생 식용식물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1967년 그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은 없습니다. 오노다는 대나무를 사용하여 부목을 만들었습니다. 야자잎으로 붕대를 만들었습니다. 항생제 대신 특정 나무 껍질을 다려 상처에 발랐습니다. 3주 후 상처는 나았습니다. 이는 인내였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방법을 찾고 살아남는 것. 29년 동안 그는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1974년 2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인 젊은이 스즈키 노리오가 루방섬을 방문했습니다. 스즈키는 모험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판다, 서린, 그리고 오노다 소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스즈키는 정말로 오노다를 찾았습니다. 정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스즈키는 맨몸이었습니다. 오노다는 처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스즈키는 외쳤습니다. 오노다 소위, 저는 일본인입니다. 전쟁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4일 동안 정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노다는 스즈키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투항하려면 다나카 소좌의 직접 명령이 필요하다. 그를 데려오라. 다나카 소좌는 이미 퇴역하여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다나카는 1945년의 혼란 속에서 오노대에 대한 명령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다나카를 현역에 복귀시켰습니다.
다니구치 요시미 소좌로서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명령서를 발행시켰습니다. 오노다 히로 소위에게 전투 행동을 즉시 중지하고 투항할 것을 명한다. 1974년 3월 9일 다니구치 소좌는 루방섬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지정된 장소에서 두 사람은 29년 만에 대면했습니다. 오노다는 완벽한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29년 동안 그는 군복을 손질해왔습니다. 단추는 광택이 났고 계급장은 손으로 꿰매어 보수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나무 껍질로 다시 만들어졌지만 군화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례했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다니구치 소좌는 명령서를 낭독했습니다. 오노다 히로 소위 대동아 전쟁은 1945년 8월 15일에 종결되었다. 천황 폐하의 조칙에 따라 모든 전투 행동은 중지되었다. 귀관에게 명한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투항하라. 이는 명령이다. 그는 완벽한 군인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군도를 풀었습니다. 38식 보병총을 내밀었습니다. 500발의 탄약, 수류탄, 지도, 일기, 모든 것을 정연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임무를 종료합니다. 의리는 완수되었습니다. 그의 전쟁은 이 순간에 끝났습니다. 29년 2개월 22일 10천 247일 그가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의리의 길이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노다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게릴라 활동으로 30명의 필리핀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스 대통령은 사면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병사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오노다는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3월 12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만 명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영웅으로서. 그러나 오노다는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변해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완전히 고층 빌딩, 자동차, 텔레비전, 풍요. 오노다가 알고 있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 29년 동안 싸웠다. 그러나 돌아온 일본은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일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의리는 완수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에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75년 그는 결심했습니다. 브라질로 이민 가기로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구경거리다. 브라질에서는 농부가 될 수 있다. 1980년 그는 브라질에서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방문객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리는 소중하다. 그러나 의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의미를 필요로 한다. 29년간의 정글 생활과 지금의 농장 생활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오노다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정글에서는 내게는 의리가 있었다.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지금 나에게는 평화가 있다. 그러나 목적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 의리는 쉽다. 명령에 따르면 된다. 자유는 어렵다.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는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의리는 짐이지만 동시에 안심이기도 하다. 자유는 해방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노다의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1996년 그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젊은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오노다 자연숙을 설립했습니다. 목적은 젊은이들에게 생존 기술과 정신적 강함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29년은 헛되지 않았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배웠다. 고독, 굶주림, 공포, 모든 것을 견디는 방법을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의리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강함을. 자연숙은 성공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가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오노다는 변해 있었습니다. 의리의 전사에서 인내의 교사로 2014년 1월 16일 오노다 히로우는 91세로 사망했습니다. 싸이는 신부전,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참례했습니다. 전 필리핀 대사도 왔습니다.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노다 소위는 궁극적인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합니다. 오노다의 유언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의리를 다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다. 후회는 없다. 그의 묘비에는 한마디만 새겨져 있습니다. 임무 완수.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는 일본에서 지금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영웅인가? 아니면 비극의 희생자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를 궁극적인 무사도의 구현이라고 봅니다. 29년 동안 단 하나의 명령에 따라 계속한 절대적인 의리.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극으로 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충성심에 사로잡혀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 남자, 양쪽 견해 모두의 진실이 있습니다. 오노다는 의리를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그의 청춘, 그의 가족과의 시간, 그의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현대 일본인에게 오노다의 의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29년 동안이나 왜 의문을 갖지 않았는가? 왜 가족의 목소리를 믿지 않았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의리는 의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리는 절대적입니다. 오노다에게 상관의 명령은 신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는 무사도의 논리입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의무가 우선시됩니다. 이 가치관을 현대 사회는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노다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29년 동안 단 혼자서 오노다의 일기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그곳에는 29년간의 마음의 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6년에 기술, 전쟁은 정말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령이 없다. 그래서 싸움을 계속한다. 1955년의 기술, 시마다가 죽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의리는 변하지 않는다. 1965년의 기술, 벌써 20년이 지났다. 가족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명령이 없다. 1973년의 기술,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러나 의리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마지막 기술, 1974년 3월 8일, 내일 상관이 온다고 한다. 드디어 의리를 다할 수 있다. 오노다는 한참 침묵한 후에 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의리였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말하고 싶습니다. 의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더 소중합니다. 의리를 위해 인생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의리를 다하면서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무사도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는데 29년이 걸렸습니다. 당신들은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우, 1922년부터 2014년까지 의리의 전사, 인내의 스승,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남자, 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훈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 제작에는 오노다 히로우의 일기, 여러 전기, 필리핀 정부 기록, 그리고 그의 인터뷰를 참고했습니다. 29년간의 의리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연구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슈퍼땡스로 지원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이 다음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의리를 이해하고 하지만 맹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노다 히로우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노다의 29년은 궁극의 의리인가요? 아니면 헛된 희생인가요? 만약 당신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청자들의 의견입니다. 일본인 여러분, 의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인이나 중국인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서양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충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모든 관점이 오노다 히로우라는 복잡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노다 히로우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리는 살아 숨쉽니다. 묘비에 새겨진 임무 완수, 네 글자가 29년간의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그는 명령에 따랐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것이 의리였습니다. 이것이 무사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노다 히로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의리의 힘을, 하지만 의리의 한계도. 오노다가 29년 동안 배운 것을 당신은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여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의리입니다. 29년, 10전 647일, 그가 상관의 명령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